한반도 우리 조선이 우리 한민족이 ACA 침략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중국이라든지 일본으로부터의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자주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국민으로서는 우리가 참 이 자유를 가지고 향유할 수 있고 또 국가로서는 우리가 자주 독립을 가지면서 세계 열방과 동일한 어깨를 이렇게 나란히 하면서 세계 경영을 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구상을 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왜 핵무장을 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필요한 내용을 썼고 또 어떻게 그러면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느냐 뭐 북한처럼 떠들게 하지 말고 우리는 뭐 자랑할 것도 많고 하니까 조용하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으라 이스라엘처럼 이와 같은 그 액션 플랜도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복지 문제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제일 높고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너무 갭이 많고 공무원연금은 뭐 한 500만 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한 150만 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차이도 많고 그래서 이와 같은 페리티를 갖다 좀 이렇게 균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과거에는 공무원이 뭐 이게 좀 뭐랄까 월급도 적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무원들도 월급이 많아요. 공무원들도 많고 보수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더 좋아져야 돼서 그와 같은 국민 복지 문제도 제가 이제 3장에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제가 이제 그와 같은 앞으로의 우리 국가의 대경영 전략 이와 같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앞에 얘기한 이와 같은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정치 시스템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복지국가가 이제 이룩되고 이와 같은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래는 이제 과학기술의 얼마나 엄청난 경쟁 시대에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다음에 국방 문제하고 R&D하고 이 실험 문제.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나라 지금 조선의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조선 사회가 조선 대국인데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실험률이 전문의들이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항공모함도 슬쩍 건설하고 잠수함도 슬쩍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항공 우주 산업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이제 우주 개발도 하라 우주 개발도 좀 하고 항공 우주 분야의 비즈니스 볼륨이 한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방면에 있어서 참 이게 힘을 과거에 한 10년, 20년 동안 그 방면에다 쭉 해가지고서 했어야 되는데 잠자고 있었어요. 우리가 잠자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이제 요즘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 성장되지 않습니까? 아이템이 10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나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좀 잘못 지금 방향을 이끌고 있지 않느냐. 참자고 과거에는 정부에서 막 자동차 산업도 육성하고 반도체 산업도 육성하고 했는데 항공 산업도 그렇게 해서 10년 전부터 육성을 해서 중형 항공기도 우리가 만들고 우주 발사체도 막 우리가 띄워서 인공위성도 띄워가야 되는데 1조 달러는 최고의 비즈니스가 지금 우리가 완전히 지금 중국한테도 뒤져 있고 말이죠. 이거 아주 상당히 후진적으로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우주 항공 분야의 숫자가 4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몇 년 동안 막 깎여가지고 왜 이런 걸 하냐고 하고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보면은 국민으로서 정말 정말 애석하고 안타깝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앞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항공 우주 분야를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는 나사 미국의 나사처럼 K-나사라고 해가지고 한국 코리안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나사 항공국을 갖다 두도록 그래서 이 국방부 산하에다가 둬가지고 우리 이제 인공위성 상업용 위성 이와 같은 것을 통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국가 조직도 좀 이렇게 개편을 하도록 제가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갖다가 하는데 요거 이제 배터리 부분이 뭐 거의 한 이제 제조 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도 중국이 막 세계 최고의 그 배터리 전기차 생산국이거든요. 중국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를 막 앞질러 가지고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제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그와 같은 전기차 시대에 맞춰 가지고 전기차 보조금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한전의 그 잉여자금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부터 투자를 해서 그 충전 시설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금 제가 그와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인공지능 이와 같은 분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국가 경영에서는 과학기술과 국가 산업을 갖다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그와 같은 분야, 전기차 산업, 항공 우주 산업, 그 다음에 AI 산업 이렇게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분야가 이제 사장이고 그 다음에 실업률을 갖다가 이렇게 해소하시기 위해서 50만 명을 어떻게 이제 국방과 연계시켜서 일자리를 젊은이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제가 표로 다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해줘도 움직일까 말까 한데 그래서 정치권이 움직이고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다 곳곳마다 이렇게 제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 4장이고 제 5장은 앞으로 이제 21세기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그 대외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가. 첫째, 북한과는 화해해야 된다. 화북한. 그게 뭐냐? 우리 북한은 같이 싸워야 될 국가가 아니다. 우리 한민족이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서술을 쭉 했어요. 그래서 반대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역사적인 서술을 제가 오랜 거리를 거쳐서 하고 우리가 북한이 한민족인데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된다. 화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은 화해해야 된다. 화북한. 그 다음에 결미국 했습니다. 결미국. 미국은 우리 뭐 수만 명이 와가지고서 정말 목숨을 잃고 100만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서 싸워주고 뭐 우리를 지켜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처럼 영토 문제가 있고 과거에 막 이렇게 지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미국하고는 이렇게 결미국 해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된다. 우리를 많이 도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국하고는 친중국 가야 된다. 친중국. 우리가 이제 무역 거래량을 보면 한 4분의 1, 25%, 30% 정도가 중국하고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이웃 나라 물론 과거에 많이 이게 뭐 안 좋은 일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웃 나라에서 친하게 지내야 되고 같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는 이제 조일본 이렇게 조일본 도울 조자를 써가지고 조일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우리나라하고 이제 나쁜 기억도 많고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일본도 이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서 지금 이제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3위입니다. 3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앞으로 제가 볼 적에는 저는 이제 일본에도 뭐 주재원으로 있었습니다만 일본이 이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중국이 이제 좀 있으면 세계 GDP가 1위 국가가 되고 이제 일본은 점점 쇠락한다. 이제 거기는 이제 화산이 있고 지진이 많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지금 거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제로상 정체가 돼 있고 어렵고 앞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뭐 몇십 년 지나고 일본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기마민족 그러한 진취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성장하다 보면은 1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거의 비슷해지고 우리가 넘으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을 우리가 영향권으로 줄 수 있겠다. 앞으로 2000년 전과 같은 세계대 된다 해서 현재 일본도 정체돼 있고 우리나라도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춰가고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어려운 처지가 되면 서로 돕게 돼 있으니까 도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필요에 따라가지고서는 뭐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느 나라를 견제할 수도 있는 그래서 조일본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도 이제 눈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러시아는 세계 제1의 국토면적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TSR 하는 문제, 그다음 러시아하고 FTA 체결, 러시아는 이제 베파라고 하는 베파, BEPA라고 하는 베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FTA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무도 생각 못하는 것은 뭐냐, 한 우리나라의 5배 되는 면적을 저기 브라디보스톡, 연해주 하바르스크 이쪽 지역에 한 500 정도 땅을
500년간 조차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농경지를 개조하고 우리 식량 확보를 하고 그러면은 예? 러시아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부지런한 근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될 것이다 말이죠. 비밀리에 남 모르도록 이렇게 잘 교섭을 해가지고서 그와 같은 것들이 예, 성사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예? 최고 지도자들이 자꾸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뭐 그런 얘기 어디 있냐 하면서도 몇 번 자꾸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신하게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하면은 앞으로 35년 뒤에 2050년은 어떠한 이와 같은 대한민국 상이 될 건가 해가서 제가 맨 마지막에 그 에필로그를 해서 넣습니다. 2050년 가면은 제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헌법이 개정이 돼서 국민이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국방, 핵무장을 자주국방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남한테 아수소리 할 거 없어요. 정말 새로운 그 창조 경제가 이루어지고, 군사 분야, 항공 우주 분야, 또 해양 부문, 우리나라가 항공 우주 쪽에 지금 세종대왕 때 말입니다. 우리가 그때의 칠정산 내변을 보면은 지금 여기 화성, 목성, 달성의 화성, 목성, 수성, 금성, 태양과 이것을 갖다 측정한 나라가 유일한 3개밖에 없었는데 대한민국, 중국, 아라비아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원주율을 360도로 다 책정한 나라, 지금 현재 국제표준인 나라는 대한민국 그때 조선밖에 없었어요. 세종대왕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이 일본의 과학사 기술사 사전에 보면은 60개의 그 세계 위대한 과학 기술이 있었는데 그 중에 29개가 조선 세종대왕 때 있었습니다. 50년 동안에 비교한 게. 나머지 중국이 5개고 일본은 0이고 나머지가 26개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 조선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알면 정말 우리 용수선수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인데 지금 지도자를 한번 만나서 이렇게 돼가고 있는구나 말이에요. 그 우리 역사를 보면 새롭게 아마 조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은 정말 헌법 책도 되고 병서도 되고 역사책도 되고 말이죠. 경영학책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다방면에 거쳐서 썼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우리가 이제 그 2050년이 되면은 그래서 저절로 이제 남북한이 싸울 수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화해하면서 하면은 우리가 경제력이 한 40배나 더 큽니다. 북한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손을 냅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손을 잡아주면 통일은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싸움하고 할 것도 없다고. 지금처럼 서로 죽이려고 말이지. 청와대 폭파안에 북한에서는 또 남한은 북한 점령하네 이런 시나리오 해가지고 서로 그냥 치고받고 하면서 죽이려 살리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남북이 연합되는 이와 같은 세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미래 예측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는 이제 GDP 2020년 되면 미국을 넘는 세계 1위 국가가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정치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1위 국가가 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짐으로 해서 GDP가 높아짐을 해가지고 자유의 물결, 지금 이제 자치구들이 있고 22개 성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의 그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서장지구도 이렇게 자치하고 티베트라든지 이와 같이 자치하고 그다음에 동북상동도 그와 같은 물결에 따라 가지고 저절로 어떤 2050년 이내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편입된 것 같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제 그와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려보고 그 다음에 몽고와 한국과는 한몽 같은 우라시아 기적으로 해서 같은 형제국이기 때문에 한몽 동맹이 체결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러면서 대한연방공화국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그때 당시 2050년 되면 대한연방공화국이라는 이와 같은 큰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세계 4위의 국가가 될 것이다. 제가 이제 그려본 거예요. 현재 지금 북한이 군사력이 120에다가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남한이 60만에다가 핵무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때 당시에 통일하면은 한 180만 대군의 핵무기 한 200개 정도 됐으면 우리나라도 대국으로 할 수 있고 정말 우리나라 세계 환국의 세계 원료의 문화를 지금 하고 있고 K-팝이니 K-푸드니 해서 세계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그 세대, 세계가 앞으로 2050년대에는 오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뭐 한 대한민국 정도가 이렇게 해서 한 세계 사회로 해서 세계를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경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제 비전을 갖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무쪼록 이와 같은 것은 제 꿈인 동시에 여러분들의 꿈도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그와 같은 꿈들이 우리 국민이 주인됨으로 해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